세계를 바꾼 여성 위인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춘추무후는 중국 2대 황제인 태종의 후궁이었어요. 태종이 죽자 춘추무후는 비구니가 되었는데 뒤를 이은 고종이 춘추무후를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춘천무후는 황후를 내쫓고 자신이 황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약한 고종을 대신해 직접 나란 일을 보았죠. 춘천무후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아들도 황제의 자리에서 내쫓고 죽여버렸답니다. 춘천무후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고쳤어요. 중국 최초의 여황제가 탄생한 거예요. 춘천무후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문학을 장려하려 했어요. 백성들도 잘 보살펴 15년 동안 주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춘천무후는 태종의 후궁이었지요. 건능에 있는 춘천무후의 무자비예요. 글자를 새기지 않은 춘천무후의 묘비. 춘천무후의 묘비는 글자가 없는 무자비예요. 그 이유는 춘천무후가 죽기 전 자신의 업적이 너무도 많아 모두 새길 수 없다고 하자 무자비로 두었다는 말이 전해져요. 그런데 춘천무후가 반대파를 죽이는 등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업적을 평가하도록 글을 새기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춘천무후는 고종과 함께 건능에 잠들어 있고 무자비도 건능에 있어요. 대영 제국을 이끌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는 영국 왕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는 왕의 힘이 강하게 키운 왕이었어요.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지만 일찍 죽고 말았어요. 뒤를 이은 메리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25살에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올랐지요. 엘리자베스 1세는 공업과 상업을 키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힘을 키워갔어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영국의 힘은 더욱 커졌지요.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의 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선정된 적도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예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예요. 엘리자베스 1세와 엘리자베스 2세.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이름 뒤에 1세, 2세, 3세 등이 붙어요. 형제나 자녀인 경우도 있지만 이름이 같은 왕을 구분하기 위해서 1세, 2세를 붙여요. 현재 영국 여왕은 1926년에 태어나 1952년 왕이 된 엘리자베스예요. 그러다 보니 대영 제국을 만든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 지금은 여왕의 엘리자베스 2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엘리자베스 왕이가 되면 엘리자베스 3세가 되는 셈이죠. 유대인 나라를 세우다.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골다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러시아는 유대인 차별이 심해서 살기 힘들었거든요. 골다는 영어를 못했지만 1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1921년 골다는 팔레스타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1948년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게 살던 아랍인은 심하게 반대했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몇 차례 전쟁을 벌였고 골다 메이어는 맨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무려 4번의 총리에 임명된 골다 메이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어요. 골다 메이어는 70이 넘어서도 총리로 임명되었어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골다 메이어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앞장선 골다 메이어의 묘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게 쫓아내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를 미워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영국의 첫 여성 수상, 마가릿 대처. 마가릿 대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혼자서 법률을 공부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대처는 하원 의원이 되어 영국 최초로 보수당의 우두머리까지 올랐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당당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이었답니다. 1979년 영국의 새로운 수상을 뽑는 해였어요. 대처는 경쟁자를 누르고 당당히 수상되었지요. 대처 수상은 영국의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어요.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철의 여인이라 불렀어요. 마가렛 대처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상 자리에 있었답니다. 1981년 미국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대처 수상의 모습이에요. 대통령과 수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세계에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가 정치를 주도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도 있어요. 의회에서 뽑힌 대표가 바로 수상이지요. 대통령제는 임기 동안 나라가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고 의원 내각제는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대통령제를 따르고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지. 미얀마의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는 미얀마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미얀마를 독립시킨 건국의 아버지였어요. 아웅산 수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때 미얀마는 군인 출신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유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자 군인들은 총칼을 앞세워 시위대를 진압했지요. 어머니를 간호하러 미얀마에 갔던 아웅산 수지는 민주화 운동에 나섰어요. 그리고 그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무려 15년 동안 집에 갇혀 지내던 아웅산 수지는 2015년 선거에 승리를 거두면서 미얀마에서 군인 세력을 몰아냈어요.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웅산 수지가 2012년 자신의 집에서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과 만나는 모습이에요.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는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로 불려요.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 독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버마로 정했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버마족이어서 붙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1988년 군사정부가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바꾸었어요. 군사정부가 마음대로 바꾼 이름이라서 나라 이름을 버마로 써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세계의 유명 언론사는 미얀마 대신 버마로 쓰기도 해요. 가난한 이들을 돕다. 테레사 수녀, 인도. 테레사 수녀는 19살에 수녀가 되어 인도로 떠났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죠. 테레사 수녀는 고향의 허락을 받아 수녀원을 나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병들고 힘든 사람을 돌봤어요. 그 무렵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영국에서 온 수녀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테레사 수녀는 수녀복 대신 천문이 입는 흰색 사리를 입었고 가난한 이들과 병들 사람들을 간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돌렸지요.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상금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해요. 테레사 수녀는 평생 가난한 이를 돌보며 사랑을 신철했대요. 인도 콜카다에 있는 사랑의 선교 수녀회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으로 테레사 수녀가 설립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마더 테레사라고도 부른 이유,
카톨릭에서는 수녀원의 원장 심부름을 파더라고 불러요. 파더는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신부님을 파더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원장 수녀님은 마더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테레사 수녀님을 부르는 다른 말이지요. 실제로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했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2016년 성인의 추대를 받게 되었대요. 오드리 헵번, 봉사를 실천한 20세기 아이콘.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에서 태어났어요.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영국의 런던에서 공부하던 중 영화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 공주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이 영화로 유명한 영화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오드리 헵번은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살았어요. 그러던 중 1988년 헵번은 유니세프 대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굶주리거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에 가서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지요. 오드리 헵번은 늘 많은 아이들을 돕지 못해 안타까워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진정한 스타였지요.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유명한 영화배우였어요.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에요. 오드리 헵번이 촬영한 대표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위에서부터 로마의 휴일, 샤브리나, 티파니에서의 아침 순서예요. 20세기 아이콘.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어요. 그리고 샤브리나, 티파니에서의 아침, 마더 페이 레이디 등 출연을 영화마다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헵번의 머리 모양과 옷 등 크게 인기를 얻어 오드리 헵번은 20세기 아이콘으로 불려요.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트레비 분수와 진실의 입은 오늘날도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답니다. 아프리카 푸른 숲을 일구다. 왕가리 마타이. 왕가리 마티아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를 딴 왕가리는 케냐로 돌아와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어요. 케냐가 사막이 많고 가난한 거 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외면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 심기 운동에 함께해 메마른 땅은 점점 초록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나무 심기 운동을 배워갔어요. 왕가리 나무를 심는 것은 못지않게 베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무를 못 베게 하려고 나섰다가 심하게 다치기도 했지요. 나무를 심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일이야. 왕가리 마타이는 아프리카 여성으로는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왕가리 마티아는 케냐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해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섰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있는 왕가리 마타이가 기념식 수한 나무예요. 케냐 정부로부터 상을 받고 기뻐하는 왕가리 마타야의 모습이에요. 왕가리 마타야는 200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왕가리 마타야가 시작한 그린벨트 운동은 가난한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무를 베어 망가진 숲을 다시 살리자는 운동이에요. 왕가리 마타이는 땅의 사마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에 1200만 구루가 넘는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린벨트 운동은 케냐를 넘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왕가리 마티아는 마미 마티, 즉 나무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지요.